너 정말 바보야, 세화야. 지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세화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을 세게 움켜쥐었다. 서울 한복판,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목에서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왜 계속 그렇게 살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 말만 듣고 민준이랑 만나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바보처럼 지은의 한숨이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다. 집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룸메이트 세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진 얼굴. 세미는 항상 그랬다. 핫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세화야, 왜 그렇게 늦었어? 비 맞았어? 세미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 그 순간 세화의 머릿속에서 지은의 말이 메아리쳤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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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는 자신도 모르게 세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예상치 못한 키스였다. 세미의 몸이 순간 굳었다. 눈이 커다래졌다. 그러나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손을 세화의 팔에 올렸다. 키스가 끝나자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 진짜 바보인가 봐. 세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평소에 밝은 것이 아니었다. 깊은 무언가가 스쳤다. 바보는 아니야. 그냥 무서웠던 거지? 그날 밤, 둘은 소파에 앉아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다. 세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느꼈던 혼란, 엄마의 기대, 부산에 있는 가족의 보수적인 시선, 회사에서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 세미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비슷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세화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만 만나자. 간단한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세미와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낮에는 룸메이트처럼, 밤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 세화는 처음으로 진짜로 숨쉬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 다시 전화했다. 진짜 했어? 세미랑. 세화야, 조심해. 한국에서 그건 쉽지 않아. 세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아직 너무 순진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세화와 세미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엔 영화를 보며 손을 잡았다. 세미는 세화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너한테 어울리는 거이라고 말하며 건넨 은색 목걸이, 세화는 그것을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주말, 부산에서 엄마의 전화가 왔다. 세화야,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갈게. 민준이 부모님도 만나기로 했어. 결혼 얘기 좀 진전시켜보자. 세화의 손이 떨렸다. 엄마, 나 민준이랑 헤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뭐? 왜? 또 무슨 일로?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진짜 바보니? 나이 30 가까이 되도록 언제까지 엄마 속을 태울 거야? 세화는 전화를 끊고 세미에게 기대었다. 세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우리가 함께라면. 그러나 엄마는 정말로 올라왔다. 금요일 저녁, 세화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세미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엄마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룸메이트 아직도 같이 살아. 여자애라서 다행이네.
이상한 소문 안 나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계속 민준 얘기를 꺼냈다. 좋은 집안이고 안정적이고. 너한테 딱이야. 세화는 참다 못해 말했다. 엄마,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엄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뭐 원해? 혼자 늙어 죽을래? 그 밤, 엄마가 잠든 후 세화와 세미는 발코니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다. 세미가 속삭였다. 나도 예전에 비슷했어. 가족한테 들키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지. 세화는 세미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다. 다음 날 엄마가 돌아가기 전 세화의 방을 정리하다가 목걸이를 발견했다. 이거 예쁘네. 누구한테 받은 거야? 세화는 순간 얼어붙었다. 친구가 준 거.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세미와 함께 있는 사진을 우연히 본 모양이었다. 너 룸메이트랑 되게 친하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세화는 불안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여전히 속으로 삼켜야 하는 것이었다. 지은이 갑자기 아파트에 찾아왔다. 세화야, 너 진짜 세미랑 사귀는 거야? 얼굴이 창백했다.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너 미쳤어. 너 엄마 성격 알잖아. 부산에서 소문나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서도 너 승진 얘기 나오고 있잖아. 세화는 화가 났다. 너도 예전에 바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그냥 무서워서.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친구 잃었거든. 그 대화 후 세화는 더 불안해졌다. 세미에게 말했다. 우리 좀 더 조심하자. 세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쓸쓸해 보였다. 알았어. 하지만 숨기는 게 너무 길어지면 우리도 지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민준이 엄마가 너희 아파트 근처에서 너랑 여자애가 손잡고 있는 거 봤대. 그게 룸메이트냐? 세화야, 솔직히 말해. 세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미에게 보여주자. 세미도 얼굴이 하얘졌다. 이제 어떻게 해? 둘은 밤새 고민했다. 숨길까, 솔직해질까? 세화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너 미쳤니? 우리 집안에 그런 소문 나면 어떻게 살아? 아빠 돌아가신 후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후로 엄마의 전화가 빗발쳤다. 삼촌, 이모, 심지어 사촌들까지 연락이 왔다. 내가 가족을 생각하면 그만둬라. 이 나이에 그런 변태 같은 짓 하지 마. 세화는 점점 지쳐갔다. 회사에서는 승진이 보류됐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미는 세화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해. 고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지은이 술에 취해 회사 동료에게 세화와 세미의 관계를 흘렸다. 세화가 여자랑 사귄데 그 말이 퍼지면서 세화는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다. 세미는 세화를 위해 노력했다. 함께 부산 내려가서 엄마한테 직접 말하자. 그러나 세화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심장 약해. 충격 받으실 거야. 결국 엄마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큰아버지까지 함께였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순간 세화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다. 문 열어. 세화야,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세미가 문을 열었다. 엄마는 세미를 보며 소리쳤다. 너, 우리 딸 유혹한 거지? 나가. 당장 나가. 세화는 엄마를 말렸다.
엄마, 세미는 아무 잘못 없어. 나야. 내가 좋아한 거야? 큰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가족 망신시키지 마,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 이런 거 고칠 수 있어? 그날 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엄마는 죽은 목숨이야?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니? 세화는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는 내 행복은 생각 안 해. 나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았어. 세미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가 나갈게. 너 가족이랑 화해해. 세화는 세미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같이 버티자. 그러나 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너무 아파하는 거 보기 싫어. 내가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세미가 떠난 후 아파트는 텅 비었다. 세화는 매일 울었다. 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이제 정신 차렸지? 라고 물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권유받았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화는 세미의 SNS를 봤다. 세미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간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간단했다. 새로운 시작. 세화는 그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세화는 결심했다. 부산으로 내려가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포기할 수도 없어. 미안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너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세화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세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세미의 답장은 늦게 왔다. 나도. 하지만 천천히.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가족의 전화는 가끔 오고 때로는 욕설이 섞였다. 세화는 매일 밤 생각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일까?